우리 수업도 슬슬 본 궤도로 넘어가기 위한 기본 단계를 스타트하기 위한 준비를 오늘 간단하게 해두고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조작이라는 제목으로 스타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여러분이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수업했던 옆반 있잖아요. 원래 옆반은 어제 이 내용을 우리 지난주 내용이랑 겹쳐서 풀강을 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래서 어제 수업이랑 오늘 수업을 동등한 수준으로 진행을 하려고 마음 먹고 수업 개수를 적었었는데 그쪽 톡방에서 투표를 하니까 그러지 말아라고 1주차는 빠른 퇴근을 하는 게 옳은 거라고 하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들 중에 100%의 친구들이 그게 맞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쪽은 우리 지난주랑 비슷한 느낌으로 소개만 하고 일찍 집에 가되 오늘 이 수업에서 여러분이랑 같이 진행하는 환경 구성하고 하는 똑같은 환경 쓸 거거든요. 환경 구성하는 거를 유튜브로 보고 집에서 자기 노트북으로 각자 환경 구성을 해서 다음 주에 출근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슬라이드 같이 구경을 할 건데 어떤 부분들은 옆반에서 적용할 만한 내용들이 병기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한 폴더명 같은 거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없긴 한데 그거는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본 조작이라는 제목으로 스타트를 해볼게요. 자, 우리 한 학기 동안 사용할 자바 프로그래밍 환경 같이 구성하고 이걸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 여러분 파이썬으로 수업 진행할 때 소위 개발 도구라고 하잖아요. 뭐 썼어요 여러분은? 주피터 노트북 썼을까? 아니면 이제 설치하면 그냥 동봉되어 있는 아이들이라는 메모장 비슷한 프로그램을 썼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우리 수업에서도 한 학기 동안 하나의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쭉 써먹을 예정이고 그걸 오늘 같이 설치해보고 잘 안되는 거 확인하고 간단한 새로운 자바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 그다음에 걔를 실행시키거나 실행을 끄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와 같은 것들 점검해보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미리 공지를 해둘게요. 일단 자, 추가 수강 온 친구들 중에 자기 윈도우 안 돌아간다 손들어 볼까요? 노트북 쓸 거고 노트북에 윈도우가 안 돌아간다 있어요? 일단 작년에 요 동일한 수업 진행할 때는 맥 쓰는 친구들도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이지 않기는 했어요. 근데 자잘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지금 슬라이드 요 프로젝트에 보이는 거랑 다르게 동작하는 것 같다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 명 정도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우리 수업 표준 스탠다드한 프로그래밍 환경은 여러분이 윈도우 10 내지는 11을 쓴다라는 걸 상정을 하고 제 노트북이 11이 안 돌아가거든요. 아무튼 간에 요즘은 이제 21세기 2020년대 여러분이 쓰고 있는 노트북들은 다 64비트 버전으로 설치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름이 좀 긴데 Eclipse IDE for Enterprise Java and Web Developers라고 적혀있고 윈도우즈 64비트 버전을 쓴다라는 걸 전제를 할게요. 요건 이따가 같이 설치하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따가 홈페이지 가서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고 하는 거는 슬라이드에도 스크린샷으로 설명되어 있고 그림으로 딱딱 표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구분하기는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클립스라고 이름 붙어 있는 것들 중에 여러분이 간단한 자바 프로그램 만들 수 있는 버전이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저 엔터프라이즈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를 골라서 쓰려고 하고 있어요. 엔터프라이즈가 무슨 뜻입니까? 기업용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엔터프라이즈 영문과 손들라고 하면 좀 민망하겠죠? 그래서 컴퓨터 동네에서는 이 엔터프라이즈라는 단어를 보통은 뭔가 좀 본격적인 같은 의미로 쓰는 것 같아요. 엔터프라이즈라는 단어 어디서 자주 들어봤나요 여러분? 좀 덕심 있는 친구들은 예를 들면 그 엄청 옛날 TV 시리즈긴 한데 스타트랙이라는 TV 시리즈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주인공들이 타고 다니는 우주선 이름으로 쓰였던 적이 있고 그거보다 좀 더 옛날로 간다면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이라든가 그 이전에 배에다가 붙이는 이름으로 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서양인들 사이에서는 그럭저럭 유명하게 쓰이던 단어를 컴퓨터 동네에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자바 또는 웹서버 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쓰이는 버전에다가 붙여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 이미 이클립스 설치했다, 또 하긴 싫다 하셔도 됩니다. 이클립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하나의 노트북에다가 여러 가지 버전을 설치해 놔도 돼요. 심지어 제 노트북엔 지금 5개가 넘는 이클립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늘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슬라이드 화면 등등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폴더 지정하거나 할 때 여러분이 나중에 보고 구분할 수 있는 폴더명으로 지정만 해주시면 여러 버전을 설치해도 큰 무리 없이, 용량도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큰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pdf 파일이라든가 과제 설명서라든가 좀 더 강렬하게 표현한다면 중간고사 시험지 같은 데까지 여러분들한테 뭔가 자바 코드라든가 그런 예시를 보여드릴 때 요 표준 환경에 입각해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해두고 테스트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가급적이면 표준 환경에 근접하도록 여러분의 노트북을 오늘 세팅해 놓고 집에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클립스 설치를 하기 위한 .exe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런 순서대로 적혀 있긴 한데 같이 한번 진행해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 LMS에서 이 슬라이드 파일 다운로드 할 수 있죠? 이거 옆에다 펴놓고 같이 진행하시면 각자 속도에 맞게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클립스 설치는 여러분 eclipse.org 들어가시면 여기 주소 쳐갖고 들어가시면 이런 느낌의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The Community for Open Innovation and Collaboration, 그래서 이클립스 재단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 이 재단 자체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까 오른쪽 위에 다운로드라고, 님들은 그냥 이거 누르세요 하고 커다랗게 버튼이 되어 있는 걸 클릭을 하시면, 그럼 이제 가장 자주 우리가 다운로드할 이클립스 ID 작년 겨울에 업로드한 걸 최신 버전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친구들은 여기에 다운로드한 다음에 여러분이 딱 지금 다운로드하기 적합한 버전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x86_64라고 적혀 있는데 얘가 지금 우리가 설치하려는 64비트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 버튼 누르시고 그러면 이제 어느 서버에서 다운로드 할 거냐를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을 어떻게 접속했냐에 따라서 뭐 일본 거를 잡아줄 수도 있고 한국 제주도에 있는 걸 잡아줄 수도 있고 등등등일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다운로드 다시 한번 누르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미 다운로드를 해놨으니까 이 과정은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eclipse.org 방문하셔서 오른쪽 위에 있는 다운로드 클릭하시고 가장 처음으로 보이는 다운로드 x8664를 클릭하시면 적당히 해서 다운로드를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조금 이따가 더블 클릭해야 되니까 적당히 바탕화면에 올려놓고 설치 끝내면 바로 삭제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도 요즘은 수업하기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이 환경 설치하기 위한 설치 파일 받는 데만 막 1시간 걸리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뭐 한 1분이면 다 다운로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제 속도에 맞추지 않고 더 빨리 진행하셔도 돼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가장 느린 친구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다운로드 다 됐습니까? 좋아요. 당신은 어때요? 4주 남았어. 어이구, 그래요. 이 자바 동네가 작년인가 재작년까지는 되게 버전 번호 열심히 올리려고 되게 열심히 일하다가 요즘은 살짝 시들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 동네 버전으로 따지면 한 작년에 설치한 버전 정도면 무리 없이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설치는 뭐 쉽습니다. 그 바탕화면에 올라가 있는 또는 지금 웹브라우저에 다운로드 완료라고 되어 있는 그 파일을 여시면, 근데 이걸 여실 때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윈도우 같은 경우는 오른쪽 클릭을 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누르셔야지 아마 우리 수업의 목표에 맞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이 이클립스를 쓰기 위한 설치 과정이 훨씬 더 쉬워졌어요. 그래서 그 친구만 여러분이 관리자 권한으로 여시면 무리 없이 따라가면서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 주시고요. 여기서부터는 저도 해야 되니까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클립스 인스톨러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이 파일을 가지고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이클립스 버전 목록이 뜹니다. 그럼 이제 맨 위에는 그냥 노멀 자바 개발자들용, 그 밑에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자바 개발자들용 해가지고 두 개가 딱 눈에 띌 텐데, 우리는 요 엔터프라이즈가 적혀 있는 친구를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친구를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주의해서 같이 한번 지정을 해봅시다. 지금 보면 C 드라이브에 뭐 J22, 202212 이런 식으로 지금 폴더명을 지가 알아서 지정을 해줬는데, 자, 우리 수업 같은 경우는 개인 프로 수업이잖아요. 이 친구를 2023 대문자 GP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C 드라이브에다가 폴더명을 저렇게 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나중에 우리 수업 종강하고 여러분 노트북에 하드가 거의 안 남았다 했을 때 딱 저 폴더만 압축해서 여러분 뭐 구글 드라이브나 아니면 뭐 원드라이브라든가 이런 데다 올려두시기만 하면 나중에 다시 다운로드해서 우리 수업 내용을 바로 다시 확인해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살짝 주의를 해서 폴더명만 잘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크게 건드릴 거 없는데, 여러분 뭐 시작 메뉴 요즘 잘 안 쓰죠? 그 다음에 바탕화면 바로가기 이런 것도 잘 안 쓰니까 체크 해제하고 싶은 친구들은 해제하시고 인스톨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양쪽 반 거를 같이 하나의 이클립스로 쓸 예정이니까 그냥 P까지만 적을게요. 이제 인스톨이 시작되는데 중간에 막 약관 같은 게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의하시겠습니까? 하면 동의하고 막 신뢰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도 이렇게 클릭하시고, 그래서 우리 반은 게임 프로 수업이니까 GP, 그 다음에 옆 반은 웹 프로그래밍이니까 WP로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GP로 한 다음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양쪽 수업을 다 듣는다 하시면 그냥 한 번만 설치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 폴더 지정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막 경고창 막 노랗게 막 빨갛게 떠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때는 일단 닫고 다시 한번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시면 큰 무리 없이 폴더명 지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나 잘 안 된다. 폴더명 지정 잘 안 된다. 뭔가 좀 오늘은 좀 복잡하게 잘 안 된다 싶으면 언제든지 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자, 다른 친구들은 잘 되고 있나요? 설치는 다 끝나셨으면, 어이구, 저 동의하라고 나오네요. 저는 더 신뢰합니다. 있습니다. 일단 설치가 끝나면 이렇게 발사 버튼, 녹색 버튼이 아마 보일 겁니다. 그 친구 누르면 이제 이클립스를 처음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른 도움이 필요한 친구 없겠죠, 이제? 저도 이제 발사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면 이제 우리 작년도 겨울 버전이랍시고 해서 예쁘게 화면이 나오고 바로 사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창이 하나가 뜰 겁니다. 이런 느낌의 창이 떠요. 그래서 Select A Directory as Workspace라는 느낌으로 창이 하나 뜨는데, 그래서 여기 폴더명을 또 하나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상한 게 또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도 우리 방금 전에 C 드라이브에 직접 2023 GP 해가지고 폴더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여러분이랑 저랑 똑같을 테니까 제 걸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C 드라이브 가셔서 2023 GP 누르시면 거기에 이클립스라는 폴더가 하나 생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지금 방금 전까지 설치했던 그 이클립스 관련 내용들이 들어있다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또다시 한번 경로를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사용자 폴더를 지금 해갖고 이클립스 워크스페이스라고 새로운 폴더를 거기다가 만들겠다라고 우리한테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 여러분 사용자 폴더 이거저거 들어가는 거 되게 극혐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보다는 여러분 지금 우리 수업용, 게임 프로 수업용으로 만들어둔 여기 안에 지금 이클립스라는 폴더가 있으니까 거기 안에 이클립스 워크스페이스라는 폴더가 새로 생기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 다음에 얘를 계속 쓸 거니까 다음번엔 또 물어보지 말라 체크까지 해서 발사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나 이미 늦었다 하는 친구 이거 바꿀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워크스페이스는 그러니까 이클립스는 이제 예를 들면 하나의 컴퓨터를 가지고 내가 회사를 여러 군데 다니는데 이클립스 한 번만 설치해서 A 회사, B 회사 각각 서로 다르게
세팅 맞춰놓고 서로 다른 자바 코드들 다룰 예정이다 할 때 각각에 대해서 서로 다른 워크스페이스 폴더를 지정해서 독립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만들게 될 수많은 자바 프로그램 용 코드들 등등이 다 저 워크스페이스라는 폴더 안에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수업에서 이클립스 깔고 그 안에 폴더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내가 작성하는 자바 코드를 다 한 군데다 몰아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 처음 실행할 때 폴더명을 이렇게 맞춰놓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클립스는 한번 깔 거고 게임 프로용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해서 가도록 할게요. 아무튼 다시 발사 버튼 누르시면 아까 그 로고가 다시 뜨고 에너지바 하나 생기고 이 친구 다 차면 그럴싸한 느낌의 영어가 잔뜩 적혀 있는 웰컴이라는 탭이 보일 거예요. 이게 보이면 일단 우리 수업 진행할 준비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더 이상 막 잘 안 돌아갈 가능성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웰컴 탭이 보이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사실 매년 바뀌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어떻게 하면 이클립스를 더 예쁘게 만들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 수 있냐, 튜토리얼 해가지고 여러분 영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오른쪽 위에 보면 하이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친구를 누르시면 뭐 그럴싸한 개발 도구스러운 화면으로 넘어갈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아마 다들 잘 될 겁니다. 일단 영어 공부하는 셈 치고 지금 어떤 것들을 이 이클립스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우리한테 처음으로 제시를 하고 있나 각각의 탭들을 살짝 살펴보고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봅시다.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프로젝트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돌릴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무슨 프로젝트, 뭐 메이븐 프로젝트, EAR, EO 프로젝트,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등등등 있는 것 같아요. 복잡합니다. 왼쪽은. 오른쪽 볼까요? 아웃라인, 개요 같은 느낌이죠. 그런 탭이 있는 것 같고 아래 보니까 마커스 아이콘 보니까 여기 이제 오류들이 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속성들, 서버, 데이터 소스 익스플로러, 터미널 이런 것들이 막 보이는 상태입니다. 위에는 버튼들 잔뜩 있고 메뉴바가 있어요. 그래서 딱 처음 우리한테 보여주는 화면은 엔터프라이즈스럽습니다. 뭔가 다양한 것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시점은 아직 우리가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 처음 접하는 시점이라 저런 것들을 지금 당장 다루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클립스라는 개발 도구는 다양한 개발자들, 디자이너들 등등의 목표에 맞게 변신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영어로 퍼스펙티브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관점 같은 느낌이죠. 그거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요 창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제 얘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왼쪽에 플러스 기호가 하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누르시면 퍼스펙티브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바 2.2 버전을 깔았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퍼스펙티브들 중에 자바라는 딱 봐도 자바스럽게 생긴 옵션이 있을 겁니다. 이 친구를 선택을 해주시면 변신을 합니다. 아까 복잡했던 막 서버니 그런 것들 다 사라지고 왼쪽에는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 새로운 자바 프로젝트 만들기에서 메뉴들 많이 줄어들었고 아래쪽에도 지금 오류 모드나 등등 옆에 개요는 똑같고요. 와 같이 변신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자, 사실은 눈앞에 보이는 탭들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은 편이에요. 여기서 이제 버튼 같은 걸 누르거나 위에 적혀있는 저런 메뉴 같은 걸 눌렀을 때 나오는 것들이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원래 버전, 복잡한 버전 쓸 수 있으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당분간 우리 수업에서 새로운 자바 프로그램 만든다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되나 같이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는 새로운 노트북을 만든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던 것 같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 파이썬 프로그래밍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파일 단위로 하나하나씩 꺼내서 거기서 F5 누르면 그 파일을 붙잡고 거기 적혀있는 문장을 실행하는 게 가능했었죠.
이제 여러분 써본 적 있을 수도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라든가 아니면 이 이클립스 같은 경우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보통은 여러 개의 파일을 써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라는 걸 먼저 생성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직접 코드 칠 예를 들면 .java 파일 같은 것들을 추가해서 프로그램 만들기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바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자바 프로젝트 만드는 방법이에요. 왼쪽 위에 보이시면 버튼들이 있을 건데 맨 왼쪽에 붙어 있는 플러스 기호 들어가 있는 버튼 옆에 있는 세모를 누르시면 자바 프로젝트라는 친구를 새로 만들기 위한 메뉴가 뜰 겁니다. 저 친구를 골라주시면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 위에 있는 이 친구 보고 뉴 한 다음에 자바 프로젝트 고르시면 이런 좀 큰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커서가 아마 이름 자리에 깜빡거리고 있을 거예요. 새로운 프로젝트의 이름 내지는 여러분이 지금 새로 만들려고 하는 자바 프로그램의 이름을 뭘로 할 거냐? 우리는 지금 처음으로 자바 프로그램 만드는 거니까 가장 적절해 보이는 헬로 월드라는 이름으로 정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건 엔간하면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잡아줬을 거예요. 요거는 제 화면 보면서 같이 확인해 볼게요. 프로젝트 이름은 헬로 월드. 그럼 이제 우리 아까 만들었던 그 워크스페이스 안에 만들어 줄 거고 JRE라는 게 그룹박스가 있는데 여기에 자바 SE17이라고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친구 한번 손들어 볼래요? 자바 17이 안 적혀 있다 내지는 이 라디오 버튼 중에 맨 위에 거가 선택되어 있지 않다 하는 친구 여러분 그 인스톨러 써서 했다면 이 버전으로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3월에 나온 안정적인 최신 버전 같은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있고 워킹 세트 안 선택되어 있고 모듈은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이 친구는 체크를 해제를 해주세요. 조금 미안한데 우리 수업에서는 자바 동네에서 다루는 모듈이라는 개념은 안 쓸 예정입니다. 웬간하면 다른 데서도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만 지금 해제를 해두시면 일단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준비는 끝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밑에 있는 버튼 4개가 지금 보이는데 백 버튼 비활성화되어 있죠. 얘 눌러도 반응 안 하게 생겼죠. 그 다음에 다음 버튼이 있고 발사 버튼이 있고 취소 버튼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보면 그래요. 백 버튼은 비활성화가 되어 있다 치고 피니시 버튼은 지금 기본 세팅상으로 파란색으로 빛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맥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리눅스 동네에도 신경 쓴다면 이런 표시를 해주는 편입니다. 자, 새로운 창이 뜨거나 할 때 여러분한테 뭔가 선택권을 주거나 yes, no 같은 거 물어보는 창 같은 게 뜰 때 이런 식으로 강조해서 표현해 주는 버튼이 하나가 보인다라면 이 창이 떠 있을 때 여러분이 어디에서든 엔터 키를 강타하려면 이 피니시 버튼을 누른 걸로 간주를 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번부터 자바 프로젝트 새로 만들 땐 이름만 새로 정하고 바로 엔터 키 치시면 새로 프로젝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버튼 하면 또 고를 수 있는 게 있긴 한데 우리 수업에서는 그냥 기본 세팅만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반면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저 발사 버튼의 반대 방향에 해당하는 지금 같은 경우는 새로 만드는 것 자체를 그만두겠다라는 캔슬 버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ESC 키를 누르시면 이 캔슬을 누른 걸로 간주를 해줍니다. 보통은 이게 보인다라면 그 반대 방향은 ESC 키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터 키를 치시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심히 만들어주고 이클립스 왼쪽에 있었던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여러분이 방금 만든 이름의 폴더 같은 느낌의 자바 프로젝트 하나가 눈에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뭐 이런 거 자주 구경해 봤죠? 파일 탐색기라든가 해서 자주 나오죠? 여시면 이제 아까 우리가 골랐던 그 자바 SE17 보이고 src라는 폴더가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src 폴더 안에는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자바 프로젝트 보이면 성공이고
이제 여기다가 새로운 .java 파일을 어떻게 추가하는지를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저 폴더 여시면 src 폴더가 눈에 보일 거고 그 친구를 우클릭해서 new 한 다음에 쭉 보시면 뭐 자바 프로젝트 패키지 등등 있는데 거기서 클래스라는 친구를 골라주세요. 그래서 src 폴더 우클릭해서 new 한 다음에 클래스라는 친구를 골라주시면 또 다시 창이 뜰 겁니다. new java 클래스에서 창이 뜰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자바 파일 만든다고 했는데 왜 새로운 클래스를 추가하는 거냐? 클래스라는 게 뭐냐? 클래스가 뭡니까? 우리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수업 들었던 친구 있을까요? 클래스가 뭡니까?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하는 거로 생각을 할게요. 자, 우리 수업에서는 다 다음 주쯤에 튀어나올 것 같아요. 자, 일단 하나의 자바 프로그램은 여러 클래스라는 무언가의 조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때 여러분은 내 프로그램에 적합한 클래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없다 라면 직접 새로운 클래스 뭐뭐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클래스 정의를 키보드를 열심히 뚜닥거려서 적거나 또는 남들이 미리 내가 쓰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정의를 적어둔 클래스를 가져와서 사용하거나 하게 돼요. 괜찮아요? 파이썬 프로그램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무엇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여러분 참고하면 다 했잖아요. 파이썬 프로그램은 뭐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면 거기선 보통 이제 .py 파일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편이죠. 여러분 보통은 파일 하나에다가 모든 문장 다 때려놓고 F5 누르면 맨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로 순서대로 실행해주죠. 근데 내가 이 코드는 저 프로그램에서도 쓸 거고 이 프로그램에서도 쓸 거다 라면 .py 파일 하나를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다 미리 적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임포트문이라는 걸 써서 두 번째 파일에서 저기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내가 실행할 거다라는 비슷한 느낌으로 예를 들면 임포트 랜덤이라든가 임포트 타임이라든가 써서 여러분이 진행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서 다루는 거는 우리 현재 지식 수준 측면에서는 일종의 파일 단위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바에선 그러지 않고 클래스라는 단위로 프로그램을 분해해서 보고 있다라 보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자바에서는 아까 얘기했듯 클래스 단위로 본다고 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java 파일 하나에 클래스 정의 하나만 적는 느낌으로 다들 코드를 짜는 편이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니긴 한데 엔간하면 그렇게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라는 친구가 정확히 뭐냐는 다다음 시간 정도로 넘기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 그러려니 합시다. 아무튼 우리는 지금 새로운 자바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java 파일 및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지금 프로그램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구성하기 위한 클래스라는 친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이 클래스의 이름은 가장 적절한 게 아마도 대문자 P로 시작하는 프로그램 정도의 이름이 적당해 보입니다. 안 보일 것 같으니까 대를 해줄게요. 자, 그래서 아마 네임 자리에 커서 깜빡거리고 있었을 텐데 대문자 P로 시작하는 프로그램 정도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고를 수 있는 게 꽤 많아 보여요. 뭐 패키지, 실드, 파이널, 최종 버전, 그 다음에 슈퍼 클래스, 인터페이시스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일단은 요 체크박스를 체크한 상태로 피니시 버튼을 누르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프로그래밍 수업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자, 요 지금 체크박스의 설명문 보면 V 자리에만 밑줄이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화면에 밑줄이 안 보인다라면 Alt 키를 누르시면 밑줄을 쳐줍니다. 그때부터 밑줄을 쳐주기 시작해요. 요 지금 V 부분에 밑줄 쳐져 있는 건 무슨 뜻이냐? 얘는 지금 U에 쳐져 있고 H에 쳐져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자, 요 밑줄 쳐져 있는 요 글자를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누르시면 요 항목을 여러분이 클릭한 걸로, 선택한 걸로 간주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Alt V를 누르시면 이 체크박스를 체크하거나 해제하실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걸 이제 핫키라고 부르긴 했는데 요즘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에 새로운 자바 프로그램은 이런 걸로 구성된다 라고 내가 자바 코드를 적기 위해 새로운 파일, 새로운 클래스 정의를 적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이 체크박스를 체크해 둔 채로 피니시 버튼을 누르시면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program.java 파일이 새로 만들어지고 왼쪽 패키지 익스플로러 보면 src 폴더 안에 예쁘게 이 파일이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안엔 지금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public class program 중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main이라는 이름의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중괄호 열고 닫고와 같은 약간 구도를 잡아주고 우리한테 출고를 해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를 쳐서 자바 코드를 적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기다가 새로운 자바 프로그램은 이런 거 해야 된다. 문장들 채워놓고 실행하시면 내 첫 번째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우리 수업 실습을 시작하는 방법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바 프로젝트를 만든 김에 내용물도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내 첫 자바 프로그램을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내용 적혀 있는 곳이 있을 텐데 저 지금 슬래시 2개 되어 있는 거 밑에 적당히 엔터키 쳐서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SYSOUT 라는 6글자를 한번 적고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SYSOUT 적다 보면 지금 코드 치는 부분 위에 얘가 지금 무슨 파일이냐가 보였었는데 파일명이 보였었는데 파일명 왼쪽에 별표가 찍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별표는 여러분이 저장을 하시면 사라져요. 요즘은 다 지원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저장까지 해보시면 이클립스가 이 코드는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빨간 불을 여기저기에 띄우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난리도 아닙니다. 6글자 적고 저장했더니 한번 볼까요? 지금 요 6글자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6번째 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요에서도 프로그램 중괄호 안에 메인 중괄호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일종의 미니맵 같은 느낌이에요. 전체 코드의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클릭하면 이쪽으로 점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파일에 문제가 있다. 이 파일에 문제가 있다. 이 프로젝트의 이 소스들 중에 이 파일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프로블럼스 안에 보시면 그 문제에 대한 영어 설명까지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파이썬 동네는 특히 아이들 썼던 친구들은 그쪽에서는 내 코드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를 바로 우리한테 피드백을 해주지 않죠. 이클립스 같은 경우는 좀 큰 개발 도구고 아이들에 비해서 우리가 코드 치는 순간순간 저장하고 나서 등등 적당한 타이밍에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읽고 이 코드가 지금 문제가 있나 없나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딱 봤을 때 뭔가 각이 안 나온다, 이걸 실행해도 정상 동작 안 할 것 같다라면 온 동네에다가 여러분이 지금 이거 당장 고쳐야지 다음 단계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구경해봤고, 여러분 영타 몇 타 나옵니까? 개발자 하려면 몇 타를 쳐야 될까요? 저는 젠지 꽤 오래되긴 했는데 한창 때는 700 정도까지는 나왔던 것 같아요. 영타를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국 서버에 가서 게임을 하는 겁니다.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WTF 막 이런 거 엄청 빠른 속도로 칠 수 있어요. 막 총 쏘는 게임 이런 거 하면 이제 플레이도 해야 되고, 플레이 못하면 욕먹으니까 1인분 꼭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중간중간 뭐 이쪽으로 와달라라든가 그런 메시지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타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 내 레이팅을 위해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 700타라 하더라도 컴퓨터가 글자를 적을 수 있는 능력에 비하면 상당히 느린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클립스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놉니다. 할 일이 없어요. 근데 그 할 일 없는 기간 동안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키보드 새로운 글자를 칠 때라든가 치다가 살짝 가만히 있어서 CPU에 여유가 있을 때, 아니면 방금 저장을 했을 때,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을 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 등등에 여러분이 작성한 자바 코드를 보고 문제가 있나 없나 체크를 해서 시각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요 오류들에 익숙해지시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지금은 간단한 프로그램이니까 6글자 쳤는데 문제 생겼으면 그 6글자가 문제라는 거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프로젝트 진행하다 보면 파일을 열 몇 개씩 쓰게 될 겁니다. 그때는 내 지금 눈에 잘 안 보이는 다른 파일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심지어 여기서 지금 코드 치고 저장했는데 다른 파일에서 문제가 오류가 나기 시작한다거나 하는 케이스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패키지 익스플로러라든가 이런 것들 이클립스가 열심히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빨간색 마커들을 잘 중간중간에 캐치를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아무튼 자, 실제로 이 6글자는 유효한 자바 코드가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저 지금 SYSOUT 마지막 T 오른쪽에 커서가 깜빡거리도록 마우스나 키보드를 써서 이동시키신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를 한번 눌러보세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자, 커서를 여기다 갖다 대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약간 뜸을 들이긴 했는데 이런 느낌으로 system.out.println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과 같은 느낌으로 코드가 완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빨간 줄은 사라져 있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렀을 때 커서는 현재 저 여는 괄호랑 닫는 괄호 사이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 안 바뀌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실패했다라면 살짝 ESC 키 한번 누르시고 다시 한번 동일한 위치에서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면 두 번째부터는 잘 동작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항상 잘 동작할 거예요. 지금 커서가 저 안에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여러분이 큰 따옴표 친 다음에 지금 우리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 수행할 만한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를 적고 엔터키를 한번 쳐보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까지 한번 해보세요.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SYSOUT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고 큰 따옴표 적고 난 큰 따옴표를 한 번만 눌렀는데 닫는 큰 따옴표까지 자동으로 입력을 해준 느낌이죠. 그래서 헬로 컴마 띄고 느낌표 월드 느낌표까지 적고 엔터키를 치면 거기서 바로 엔터키를 쳐주는 게 아니라 커서가 세미콜론 뒤로 이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아직까지는 빨간 점이 찍혀 있었던 것들이 빨간 점이 사라지는 것까지 구경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 한 줄은 지금 유효한 자바 코드가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유추 가능한 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바 문장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프로그램 완성했어요. 헬로월드 프로그램은 완성했습니다. 실행은 어떻게 하냐? 이클립스에서는 컨트롤 F11을 누르시면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노트북에 따라서 F11 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녹색 화살표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가장 왼쪽 거 깨끗한 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아무튼 컨트롤 F11 누르시면 아까 문제들 나왔던 그 밑에 콘솔이라는 탭이 새로 생기고 거기에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가 출력이 되어 있는 걸, 프린트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 출력되어 있는 결과를 토대로 본다면 우리가 방금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완성해준 그 유효한 자바 코드가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인지를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뭐냐, 아웃이 뭐냐, 프린트LN이 뭐냐 얼마든지 유추하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지금 여기는 단어가 3개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이름이 3개가 적혀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라는 이름, 아웃이라는 이름, 쟤는 심지어 파랑색에 볼드에 이탈릭까지 되어 있는 친구예요. 지금 out라는 단어, println이라는 단어에 마우스를 한번 갖다 대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인터넷 연결이 돼 있다면 저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의미 같은 느낌으로 노란색으로 툴팁이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인터넷 연결되어 있으니까 시스템에 마우스 갖다 대면 더 시스템 클래스 레이어 아웃은 뭘까요? 아웃은 스탠다드 아웃풋 스트림이래요. 얘는 좀 쉬워 보이네요. 프린트 ln
print a string and then terminate the line이래요. 마지막에 엔터키를 쳐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괄호 안에 뭘 정리에 따라서 걔가 어떤 느낌으로 취급될 예정이다. 와 같이 약간 탭키도 쳐주고 보기 쉬운 느낌으로 우리한테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인터넷 연결 안 돼 있다면 안 뜰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우리는 지금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 아웃이란 게 뭐냐, println이 뭐냐를 우리가 직접 그 내용을 정의를 적은 건 아니에요. 이미 누군가가 해놨습니다. 그걸 우린 설치해 놓은 거고요. 남이 해놓은 걸 끌어와가지고 쓴 셈입니다. 그리고 엔간하면 우리가 직접 뭔가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져가서 쓸 가능성이 더 높을 거예요. 그리고 자바라는 무언가를 미리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각각의 이름들에 대한 설명을 영어로 방금 봤던 것처럼 영어로 적어 놨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진짜 영어 영문학과에서 배우는 그 진짜 영어가 아니라 컴퓨터 동네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컴퓨터 동네 내지는 자바 동네 영어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친구들은 뭔가 위화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instantiated라든가 스트림이라든가 그런 요상한 명사들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당연히 너도 알고 있겠지라는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 영어 설명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 여러분 지금 시점부터 저런 툴팁에 적혀 있는 영어 설명들을 최대한 한번 구경해 보면서 새로 등장하는 이름들을 겪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저는 자바를 만든 장본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도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 설명이랑 다르게 저기 적혀있는 툴팁에는 이 시스템이라는 걸 왜 만들었으며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할 수 있었겠지만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이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무엇이다 와 같은 여러 가지 TMI들이 구구절절 적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 같은 느낌이죠. 제작자의 생각이 저 툴팁에 녹아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파이썬이랑 자바는 둘 다 프로그래밍 언어고 둘 다 헬로월드 칠 수 있기는 하지만 나름 각각 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종의 기조 내지는 영어로 컨벤션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서로 다르게 가져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자바 동네의 새로운 이름, 남들이 쓸 이름에 대한 툴팁을 적으시는 분들도 그런 기조, 컨벤션 하에 그 이름에 대한 설명을 적어 두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컨벤션 자체를 우리가 막 법을 배우듯이 법도 판리를 배우기 전에 일단 법 그 자체를 공부를 하고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뭐 진짜 로스쿨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저 자바 동네의 그 근본 컨벤션을 지금 당장 들고 가긴 쉽지가 않으니까 차선책으로 중간중간 이름 새로 적을 때 거기 적혀 있는 툴팁 확인해 보면서 툴팁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뉘앙스들을 여러분이 맛보면서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 게임 만들기 위한 게임 제작용 엔진을 나눠드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만들어 놓은 이름들에 대한 설명은 전부 다 한국어로 적어놨어요. 그쪽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마우스 갖다 대는데 한국말 뜬다. 그럼 제가 만든 거고 영어가 뜬다라면 자바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다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전반부쯤 중간고사 볼 때쯤까지 열심히 마우스 갖다 대시면 그럭저럭 자바 동네의 영어 설명에서 느껴지는 일련의 흐름 같은 것들을 여러분도 어느 정도 체득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게 좀 익숙해지면 파이썬 동네 보통 여러분 툴팁 잘 안 봤죠? 임포트 랜덤 할 때 random.ty 열어보고 거기 적혀있는 설명 구경 안 해봤죠? 거기도 영어 설명이 잔뜩 적혀 있어요. 거짓말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이 이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까지 가능해질 겁니다. 그러면 좀 더 풍부하게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기초를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버전을 완성했어요.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하면 화면에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를 출력하고 엔터키를 쳐주는 프로그램이 완성됐습니다.
얘의 다음 버전을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적혀있는 이 한 줄의 맨 왼쪽으로 커서를 옮기신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 화살표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한 줄 선택, 부대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Ctrl C를 누른 다음에 Ctrl V를 한번 눌러보세요. 한번 누르면 아무 변화도 없으면 성공입니다. 부대 지정은 끝났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Ctrl V를 한 번 더 누르시면 방금 전에 선택되어 있던 그 줄과 동등한 느낌의 한 줄을 아래에 이어서 적는 게 가능해요. 이제 아까랑 똑같은 코드가 두 개가 연거푸 적혀있는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Ctrl F10을 누르시면 실행 결과 역시나 여러분이 유추 가능한 수준으로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그래요. 이렇게 두 줄 나오는 거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용어로 복붙이라고 하죠.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그 챗 GPT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챗 GPT를 쓰지 말라라기보다는 아마도 챗 GPT 내용을 복붙해서 과제를 내지 말라라는 느낌으로 학교 본부에서는 지침을 내렸겠죠. 그래서 보통은 복붙을 하지 말아라라는 느낌으로 인문대 친구들이라든가 사회대 친구들 과제들은 출제가 되는 편일 겁니다. 근데 컴퓨터 동네에서는 이 복붙이라는 건 안 하면 절대로 제 시간에 과제를 제출할 수 없는 느낌의 일종의 필수 스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적재산권 문제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나중에는 돈을 내고 복붙을 한다거나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직접 작성을 커스터마이즈를 하거나 하는 게 추가적으로 생기겠지만 우리 수업 안에서 쓰는 거는 미리 뭔가가 구성되어 있었다. 어떤 예시에 들어있었다. 랑 유사한 작업을 지금도 해야 된다라면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그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는 게 낫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는 걸 강력하게 권장해 드립니다. 제가 요 LMS에다 .pdf 파일 지금 게시하고 있잖아요. 그 열면 거기에 적혀 있겠죠. SYSOUT라든가 그런 거 적혀 있을 거잖아요. 오늘은 이제 이클립스 자체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스크린샷 위주로 적혀 있긴 한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냥 텍스트로 적혀 있을 겁니다. .pdf 파일이에요. 그 .pdf 파일을 여셔서 긁어가지고 여러분이 이클립스에 붙여넣기를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아마 그렇게 하셔야 우리 수업의 속도를 따라가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근데 다만 조금 유의하실 점이 저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써서 이 슬라이드를 지금 구성하고 여기에 그 PDF로 저장하는 기능을 써서 .pdf 파일을 만들어서 LMS에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pdf 파일을 무슨 프로그램으로 여냐에 따라서 복붙이 깔끔하게 될 수가 있고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요즘 웹브라우저들도 .pdf 파일 다 다룰 수 있죠. 여러분 구글 드라이브라든가 이런 데서 얼마든지 클릭하면 바로 pdf 파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pdf 파일을 여실 때 동일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에지 웹브라우저를 써서 여시면 아주 깔끔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슬라이드로 보여드리는 예시 코드들을 복사 붙여넣기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복붙이라는 거를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도 해볼게요.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실행하면 아까 한 줄 나왔던 게 두 줄 나옵니다. 왜 두 줄 나오냐? 두 번 적어놨으니까요. 그죠? 자, 한 단계만 더 가봅시다. 마지막 실습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엔 이 두 줄을 다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를 끌으셔도 돼요. 네, 편하게 복붙할 거면 줄 단위로 복붙하는 게 편할 거고 그때는 위아래 화살표 쓰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단축키 Alt, Shift, G를 한번 눌러보세요. 왼손으로 치면 예쁘게 모여있기 때문에 한 번에 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해볼게요. 자, 이 두 줄 다 선택한 다음에 Alt, Shift, G를 누르시면 이렇게 객관식 문제가 떠요. 구지선다 문제가 뜹니다.
그래서 보면 do 해라, for 뭐에 대해서, if 만약에, rock 잠궈라, runnable, synchronized 뭐 이건 잘 모르겠어요. 9번 보면 while이라는 그나마 익숙한 친구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9에 밑줄 쳐져 있죠? 9 키를 눌러보세요. 하면 파이썬에서 써본 적 있는 그 while문의 자바 동네 버전을 나 대신 적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while 키워드 적혀있고 괄호 열고 닫고 하고 그 안에 컨디션이라 적혀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 되어 있는데 그 중괄호 열고 닫고 사이에 우리가 아까 전에 선택해 놨었던 그 자바 코드 덩어리가 예쁘게 안에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들여쓰기를 해줬겠죠. 이런 기능을 한다면. 자, 그래서 컨디션 해가지고 지금 밑줄 쳐져 있는데 유효하진 않은 게 일단은 예시로 적혀 있긴 한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 파이썬 할 때 써봤던 그런 느낌의 수식을 적으시면 되겠죠. 보통 조건식이라고 하는. 그래서 자, while문은 그거잖아요.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영거푸 실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10번 실행하거나 해본 적 있겠죠. 지금은 이 노트북 배터리가 다 될 때까지 계속 실행한다 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기다가 소문자 T로 시작하는 true라고 적고 빨강색으로 바뀌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엔터키를 치도록 합시다. 그러면 true가 true인 동안, 정의가 살아있는 동안 이 내용물 두 줄을 반복적으로 실행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완성될 거예요. 그러면 두 줄 적고 또 두 줄 적고 또 두 줄 적고를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괜찮아요? 파이썬이랑 다르게 대문자 T로 시작하지 않고 소문자 T로 시작한다는 거 조금 구분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바 동네에서 while문은 이렇게 쓰나 보다 간단하게 확인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9번 골랐고요. 이렇게 해서 true라고 적고 엔터키 쳤고요. 여기서 이제 엔터키 쳤을 때 커서가 여러분이랑 저랑 똑같이 이 두 번째 줄, 마지막 줄에 맨 뒤로 지금 이동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눈썰미가 조금 있는 친구들은 얘가 지금 중구난방으로 점프를 시켜주고 텔레포트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sys out 할 때도 한번 볼게요. 이건 저만 할게요. 지금 보시면 커서는 지금 여는 괄호 닫는 괄호 사이에 깜빡거리고 있고 살짝 보면 녹색으로 지금 바가 하나 쳐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세미콜론 뒤에도 바가 녹색 바가 하나 찍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키를 치면 여러분의 커서는 녹색 바 부분으로 이동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까 그 while문 다시 한번 쳐볼게요. 제가 다시 해서 Alt Shift G 하고 9 눌렀을 때도 지금 보면 커서는 현재 컨디션 자리, 조건식 적는 자리에 있고 녹색 바가 여기에 지금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할 일 다 하고 while문 전체 완성한 다음에 엔터키 치면 내가 아까 지정해 놨었던 그 내용 다음에 추가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어서 편하게 적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완배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요 컨트롤 스페이스라든가 같은 기능들을 자주 쓰실 텐데 그럴 때 상식적으로 다음번에 이 사람이 어디다 코드를 적기 시작할 거냐 라고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을 만한 바로 그 자리로 커서가 이동할 수 있게 기능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동네 프로그래밍 하다가 엔터키를 강타 바바박 쳐가면서 코드 치고 발사 버튼 누르고 등등을 하실 수가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컨트롤 F12를 한 번 누르는 게 아니라 5번 정도 눌러서 이 동일한 헬로 월드라는 프로그램을 5번을 연거푸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이 아까도 봤을 수도 있는데 컨트롤 F11을 눌렀을 때 이런 느낌의 저장하고 발사라는 느낌의 창이 뜨는 걸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별 생각 없이 OK 눌렀잖아요. 너 아직 저장 안 했는데 저장하고 이거 실행할 거냐 물어보는 거고 엔간하면 항상 저장하고 실행할 거예요. 따라서 이 창이 또 보이면 체크를 하고 엔터키 치시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컨트롤 F11만 눌러도 저장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F11 누르고 이 친구 체크해서 OK를 하시면 지금 열심히 헬로 월드 안녕 세상아를
열심히 출력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를 컨트롤 F12를 한 번 더 누르고 더 누르고 더 누르고 더 눌러보세요. 하면 지금 이 컴퓨터에는 헬로 월드라는 프로그램이 5중에 걸쳐서 실행되는 셈이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프로그램 메모장 두세 개 띄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프로그램. 그런 거랑 비슷하게 헬로 월드를 5개를 띄워놨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컨트롤 F12를 2개, 3개, 5개 겹쳐서 입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클립스의 이 콘솔이라는 탭은 하나만 존재해요. 여러분이 이 콘솔이라는 탭을 가지고 현재 실행 중인 모든 이클립스 안에서 실행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의 출력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출력하는 화면 위에 뭔가 좀 길게 이렇게 뭔가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걷다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그래서 지금 어디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고 언제 이 프로그램 실행을 시작했냐, 그 다음에 이 PID는 뭐 그러려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얘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5중으로 지금 헬로 월드를 실행하고 있는데 동일한 콘솔 탭에 각각의 출력 결과를 전환해 가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노트북은 팬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악성 코드를 실행한 셈입니다. CPU 몇 프로 차지하고 있나 볼까요? 지금 풀로드예요. 저는 100%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트북은 훨씬 더 크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실행되고 있겠죠. 전 지금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자, 속도감을 좀 낼 필요가 있게 됐어요. 자, 지금 보시면 콘솔 탭에 보시면 위에 네모, 아무리 봐도 급할 땐 누르게 생긴 저 버튼이 눈에 보일 거예요. 저 친구를 누르시면 지금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실행을 중단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5개가 열심히 실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체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라고 치면 지금 앞에 1번이 보이고 있을 때 여러분이 이 빨간 네모를 눌렀다가 떼야지 1번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가 있어요. 그 중간에 체인지가 되면 아쉽지만 꽝입니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매우 빠른 속도로 눌렀다가 뗐다를 전환되기 전에 하셔야 프로그램을 종료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합시다. 제 컴퓨터는 느려서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빨간 네모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막 복잡하게 적혀 있었던 거 왼쪽에 terminated, terminate가 무슨 뜻입니까? 터미네이터 하면 그죠? 종결 같은 느낌이죠. 이 친구는 끝난 거예요. 지금 이미 죽은 프로그램에 남겨놓은 출력 결과를 우리가 구경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terminated라고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terminated가 지금 안 보인다. 그러면 지금 하나라도 지금 프로그램이 살아있다라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단 한 명도 남지 않을 때까지 열심히 빨간 네모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죽일 수 있어요. 자, 만약에 내 컴퓨터 성능이 너무 좋아서 또는 내 손이 너무 느려서 잘 안 된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뭐가 실행 중이든 상관없어요. 요 지금 콘솔 본론에 해당하는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다 죽여라는 버튼이 또 있습니다. 빨간 네모 2개가 겹쳐져 있는 요거를 클릭하시면 지금 요 이클립스에서 컨트롤 F11 눌러가지고 실행을 시작했던 그 모든 프로그램의 실행을 다 중단을 시킬 수 있어요. 이 전멸 버튼 같은 거죠. 이게 리셋 버튼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너무 느리다 싶으면 이 친구를 누르면 다 죽일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죽이면 죽은 프로그램에 대한 콘솔 창 왼쪽에는 terminated라고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전 요 빨간 네모 있던 곳 오른쪽에 살짝 보면 모니터 화면이 있고 그 오른쪽에 세모가 있을 겁니다. 이 친구를 누르면 지금 실행됐었고 죽은 또는 아직은 죽지 않은 목록이 떠요. 지금 같은 경우는 5번 연거푸 실행했었죠. 그 다음에 5개가 다 죽어 있는 게 맞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만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2개 한번 실행해 볼게요. 2개 실행하면 2개가 이렇게 지금 현재 터미네이트 되지 않은 2가지 버전이 보이고, 중에 하나를 죽였다면 이제 하나는 죽고 하나는 현재 살아 있습니다와 같이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목록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이거는 조금 자바 동네, 특히 이클립스의 일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썬 동네는 이렇지 않았어요. 파이썬 동네는 여러분이 한번 실행하다가 뭔가 잘못 동작하고 있어요. 그럼 Alt 탭 해가지고 .py 파일 내용 고치고 다시 한번 실행 시도하면 먼저 번 실행했던 건 자동으로 중단을 시켜줍니다. 죽이고 다시 시작을 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클립스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네, 파이썬 동네 등등에 비해서 자바 동네는 기본적으로 원래 목표상으로 국룰에 따라서 내가 지금 자바 코드는 이 노트북으로 치고 있지만 여기서 만드는 자바 프로그램은 이 노트북이 아니라 다른 어딘가, 예를 들면 아마존 서버라든가 네이버 서버라든가 아니면 내가 별도로 집에다 마련해둔 데스크탑 서버라든가 와 같은 다른 컴퓨터에서 돌릴 예정인 시나리오가 꽤 많습니다. 괜찮아요? 코드 짜는 컴퓨터랑 그렇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컴퓨터가 서로 다른 케이스가 많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더 큰 단위로 본 거고, 여러분이 지금 노트북으로 코드를 짰지만 그 코드, 그 자바 프로그램 실행은 예를 들면 전기밥솥에서 한다거나 그런 거 위에 동작하는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도 역시나 노트북으로 코드 짰지만 그 기계, 조그만 기계에서 실행될 예정이다 와 같은 느낌. 자바 동네는 그런 시나리오를 훨씬 더 자주 가져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클립스도 여러분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연거푸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했다 하더라도 걔네들을 알아서 앞에 실행했던 걸 중단해 주거나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유가 있어서 예를 들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다거나 서로 다른 컴퓨터에서 A 컴퓨터에서 이 헬로 월드 하고 B 컴퓨터에서 헬로 월드 하고 등등. 근데 B 컴퓨터에서 컨트롤 F11 눌렀는데 A 걸 죽여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클립스는 앞에 실행했던 거를 자동으로 중단해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거지로 5번 실행을 한 거잖아요. 컴퓨터를 혹사를 시킨 거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특히 뭐 과제를 한다거나 프로젝트 진행한다거나 할 때 뭔가 실행하다 잘 안 돌아가서 그냥 코드 다시 적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컨트롤 F11 또 눌러서 다시 한번 중복으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실행했던 그 친구는 이젠 더 이상 실행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노트북 배터리를 열심히 잡아먹고 그러다가 내 컴퓨터가 느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바로 코드 짜는 상황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급적이면은 이클립스 쓰다가 컴퓨터가 좀 많이 느려졌다, 유튜브 부금이 끊기기 시작했다 등등의 상황이 온다면 이 콘솔 탭 확인해서 아직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뭐뭐가 남아있나, 불필요한 게 있다면 빨간색 네모를 누르거나 아니면 다 필요 없다 그러면 우클릭해서 다 죽여버리거나 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의 실행을 정리를 해두는 습관을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 게임 프로 수업이야 뭐 간단한 게임 만들 거니까 크게 상관없는데 옆반은 이제 웹사이트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쪽은 우리보단 조금 더 무거운 거 다루는 거니까 아마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우리 자바를 다루는 게임 프로젝트 진행하는 우리 수업에서 본론을 시작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0분 남았는데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친구까지 다 해서 여기 온 모든 친구들 자기 노트북에 지금 잘 안 되던 친구 있으면은 남아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사용할 자바 프로그래밍 환경 같이 구성해봤고 이런저런 스킬들 같이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 복붙을 꼭 쓰셔야 됩니다. 안 쓰시면 속도가 안 나올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요. 그래서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랑은 다르게 이클립스란 친구는 코드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다라면 여기저기에 다 표시해 주도록, 특히 저장했을 때 더 강렬하게 표시해 주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 등등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클립스가 제공하는 자동 완성 기능, 컨트롤 스페이스, 이건 뭐 어디서든 다 쓰는 거죠. 아이들에서도 지원하죠, 이거는. 그런 거 있다는 거 확인했고, 아마 자주 쓰진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좀 더 복잡한, 예를 들면 이 내용을 3번 실행해야 돼 하면 그 내용을 둘러싸는 while문, for문 같은 걸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아니면 얘는 넘버가 홀수일 때만 실행돼야 돼와 같은 상황에서 if문 같은 걸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Alt, Shift, G 단축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툴팁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은 컨트롤 F11 누르시면 되고, 이게 자동으로 중단시켜주는 거 아니니까 필요하다면 빨간 네모를 여러분이 직접 눌러주셔야 한다 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복습에 해당하는, 우리 수업의 기본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들 다루기 시작할 예정이니까 오늘은 궁금한 거 있는 친구들 물어보시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퇴근을 하도록 합시다. 이거 영상 찍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 집에선 데스크탑으로 할 거다, 그러면 그 영상 보면서 같이 진행하시면 깔끔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